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72%나 폭등한 주식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로 넓혀보면요. 무려 550%가 넘게 올랐어요. 바로 클린에너지 기업 블룸에너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면 사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의 진짜 이유가 뭔지. 좋습니다. 그럼 블룸에너지가 도대체 뭐라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네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걸 만든다는데 이름부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전기 만드는 상자예요. 천연가스 같은 연료를 넣으면 불을 때우는 그런 연소 과정이 전혀 없이요. 그냥 화학 반응만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기입니다. 전기 만드는 상자. 네, 핵심은 이걸 거대한 발전소에서가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건물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온사이트에 직접 설치한다는 점이죠. 그럼 각자 자기만의 미니 발전소를 갖는 거군요. 근데 이 기술 사실 나온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거의 20년은 된 걸로 아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20년 묵은 기술이 왜 2026년에 가장 뜨거운 주인공이 됐을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미국의 그 낡아빠진 전력망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대부분 지은 지 50년, 뭐 길게는 75년도 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그 낡은 전력망에 지금껏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전기 수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이죠.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그냥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거든요. 블랙홀이요? 네, 2025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데 600억 달러 넘게 쏟아부었을 정도니까요. 와, 600억 달러? 비유하자면 거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든 2차선 국도에 갑자기 F1 경주용 차 수백만 대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꼴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도로가 그냥 터져나가겠죠. 대규모 정전,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그냥 여와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블룸에너지가 해결사로 딱 등장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이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전력망이 불안하니까 차라리 내 옆에 직접 발전기를 두겠다는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블룸의 이 전기 만드는 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매력적인 특징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일단 전력망이랑 상관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물론 안정성입니다. 전력망이 끊기든 여름에 전기요금이 폭등하든 아무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죠. 데이터 센터는 1초만 멈춰도 수십억 원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생명출과도 같아요. 그건 그렇죠. 절대 멈추면 안 되니까. 근데 사업이 잘 돼서 데이터 센터 규모를 2배로 늘리려면 어떡하나요? 옆에 있는 발전기도 다 부수고 더 큰 걸로 새로 지어야 하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모듈식 확장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듈식? 말이 어렵지 그냥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블럭이요? 네, 전기가 더 필요하다. 그럼 그냥 전기 상자를 옆에 하나 더 가져다 붙이면 끝입니다. 복잡한 공사가 전혀 필요 없어요.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레고 블럭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연료의 유연성입니다. 지금은 주로 천연가스를 쓰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나 더 나아가 미래에는 수소까지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게다가 연소 방식이 아니라서 기존 화력발전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훨씬 적고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걸 쓰는 진짜 대기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말뿐인 기술이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겠죠. 고객 명단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월마트, AT&T, 버라이즌 같은 포춘 100대 기업은 물론이고요. 데이터 센터 업계의 절대 강자인 에퀴닉스나 오라클도 이미 오래된 고객입니다. 와, 정말 쟁쟁하네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방이요? 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50억 달러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브룩필드가 짓는 AI 팩토리라는 거대 데이터 센터 단지에 블룸에너지가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거든요. 이건 브룩필드 같은 거대 자본이 우리가 이 기술을 검증했고 여기에 수조 원을 베팅하겠다고 시장 전체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군요.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는 믿고 써도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준 셈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고요. 하긴 그 정도 규모의 계약이면 신뢰가 갈 수밖에 없겠네요. AI 붐이라는 파도를 제대로 탄 덕분에 2025년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4분기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다고요? 네, 사업 자체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한 29% 정도로 견조하고요. 드디어 78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걸 직면했죠. 잠시만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를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15억 달러인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게 153배라고요? 네, 153배. 에너지 섹터 평균이 17배 정도인데.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가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바로 그게 약세론의 핵심입니다. 지금 주가는 현실이 아니라 뭐랄까 꿈을 먹고 자라고 있는 거죠. 꿈을 먹고 자란다? 네, 지금 버는 돈에 153년치를 벌어야 현재 주가만큼 된다는 뜻이니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마찬가지예요. 블룸은 48배인데 섹터 평균은 2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지금 블룸 에너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을 지배할 공룡이라는 그 상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아니면 그냥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는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물론 그 기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붐은 이제 시작이고요. 브룩필드 같은 대형 계약을 한두 개만 더 터뜨린다면 지금의 주가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한쪽에는 AI 시대의 전력난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확실한 기술과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기대를 미리 다 끌어다 쓴 것 같은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이 있네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이미 주가가 사상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지난 1년처럼 막 500%씩 오르는 폭발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블룸에너지에게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 결정적인 무기요? 그게 뭔데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블룸에너지는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데는 없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기술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 아주 혁신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상용화돼서 데이터 센터 옆에 설치되려면 규제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겁니다. 아, 그쵸. 원전이니까요. 근데 블룸에너지의 전기 상자는 주문하면 며칠 만에 배송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반년 걸리나요? 50일입니다. 50일이요? 잠깐만요.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 시설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가 2달도 안 돼서 설치된다는 건가요? 네. 와. 당장 전기가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 몇 년 뒤에 나올지도 모를 미래 기술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5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해줄 현재의 기술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네요. 이 속도가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블룸에너지가 이 속도를 무기로 또 다른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주가는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뿐히 뛰어넘어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단기적인 하이프에 편승해야 하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고 가야 하는 건가요? 단기 변동성은 아주 클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세상이 AI와 데이터로 움직일 것이고 그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데 동의한다면 결국 블룸에너지 같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담아두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블룸에너지의 속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한쪽에는 낡은 전력망과 AI라는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회가 있고 독보적인 해결책을 가진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엄청난 미래 가치를 이미 주가에 모두 녹여낸 듯한 아슬아슬한 밸류에이션이 버티고 있죠. 이 희망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블룸에너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지금 블룸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도, 즉 지금 당장 설치 가능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블룸처럼 지금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싸거나 혹은 훨씬 더 친환경적인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내일 갑자기 시장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이 독점적인 지위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